네, 안녕하세요.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추악한 몰골을 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딜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새 들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 테슬라가 주가를 이렇게 미친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오토파일럿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자율주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상황이 거의 자율주행급으로 간다. 많은이들 아실 거예요. 레벨 1, 2, 3, 4, 5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차량 자체는 레벨 2에 귀속된 차량이고, 그 레벨 2 중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상위 등급에 들어가 있는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리우는 주행 보조 장치가 그 정도, 레벨 2에서 가장 최고점이라고 이제 저는 확신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는 임상적으로 많이 느껴보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띵띵 하면서 오토파일럿을 딱 켜면 진짜 이건 갈 수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줄고 너무너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요, 저도 이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했지만, 이 오토파일럿이 과연 만능일까, 혹은 제가 오토파일럿을 굉장히 신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오토파일럿은요, 진짜 딱 2단계 주행 보조장치의 최상위 등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의 뭔가를 바라기는 너무 위험해요, 이 차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토파일럿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거는 이제 되게 초창기 버전의 오토파일럿이기는 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사고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지금은 그리고 많은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요. 못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오빠 달려라는,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한 적도 있었죠. 사실 오빠 달려 시리즈를 계속 저는 파일럿 컨텐츠가 아닌 지속적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왜 갑자기 그거를 그만두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그 다음 레벨로서의 컨텐츠를 계속 찍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요, 제일 처음에 오빠 달려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던 게 V9 업데이트 때 제가 오토파일럿으로 오빠 달려를 찍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는 못 가던 커브길이라든지, 그때는 못 가던 속도의 어떤 램프 구간을 그 다음 V10에서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와, 대단한데? 근데 그 이후에 더 못 가는 길, 실패했던 길을 계속 성공을 하면서, 이거는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방향으로,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리포팅의 형식으로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계속 리포팅을 하는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빠 달려를 멈췄냐 하면 얘가 딱 정점을 찍더라고요. V10에서 국가는 램프 구간을 가고, NOA,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노아라고 하는 이 정도면 자율주행 아니냐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때 딱 그거를 느꼈냐면 노아에서 딱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제가 단순히 한계값을 딱 내린 게 아니고, 노아를 켜놓고 부산을 가는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한계점이 굉장히 명확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오토파일럿이라는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어떤 다른 차량들의 어떤 주행 보조 장치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BMW, 현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계점이 시각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의 아주 명확한 하드웨어적 한계점을 갖고 움직이는 주행 보조 장치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안 좋아지고 안개가 많이 끼거나 너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거나, 물리적으로 물기라든지 혹은 앞쪽에 눈이 레이더를 가리게 되거나, 앞쪽에 있는 창문에 혹은 측후방 쪽에 있는 카메라에 물이 맺히게 되거나, 물리적인 장애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게 됐을 때는 더 이상의 주행 보조 장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를 따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주행 보조 장치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요즘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헬퍼라고 불리우는 치터 쓰지 않습니다. 요새 거의 오토파일럿 자체를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저는 워낙에 이제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모델 3를 타면서는 굉장히 이 빠릿빠릿한 이 주행 질감과 이 스티어링
리스폰스 때문에 직접 운전하는 걸 훨씬 좋아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곤한 경우 빼고는 오토파일럿을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치터라고 얘기하는 그 헬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논란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리포팅을 할 때 자꾸 그 부분 때문에 막히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를 아마 원테이크로 찍게 될 텐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붙이는 건 있어요. 이걸 붙이는 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안 떼어내고 있냐면요, 믹스 앤 픽스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떼려면은 스티어링 휠을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뭐 쓰세요 라고 종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떤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거가 좀 이제 내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제작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거 하나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걸로 인성을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붙임으로써 막 예비 살인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 정도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가십거리를 제공해주지 않기 위해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드러나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묵과하고 요즘 들어 모델 3를 또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오토파일럿을 진짜 처음에 받아서 딱 사용해보면 진짜 신세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믿고 가시다가는 좀 큰일 날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나왔던 시사기획 창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도로 핸들 꺾임 현상은 저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차선을 가다가 헷갈리지 않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치닫고 그런 적은 제가 없었지만 이런 경우는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한 차선으로 있다가 양 차선으로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얘가 갈피를 못 잡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오른쪽 끝까지 갔다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거는 그런 교차로가 있는 부분은 거의 공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걸 공도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냐? 절대 공도에선 쓰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부분은요, 공도와 혹은 그 큰 대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눠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 아니에요. 주행 보조 장치의 기능을 제한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시면 굉장히 불필요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왜 손을 놓고 운전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전에 현대기아 차량들 있잖아요. 그 현대기아 차량들의 2단계 주행 보조 장치는요, 손을 거의 3분? 4분 동안 안 잡아도 잡으라고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오토파일럿을 쓰면서 거의 뭐 한 1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흔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1분 동안 손을 안 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맹신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처음 모델 3를 딱 구입을 한 다음에 오토파일럿을 딱 켜면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진짜 내가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다는 어떤 착각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선의 수중성이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정말 잘 잡고 물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빠 달려라는 컨텐츠도 많이 찍었고, 노아를 통해서 혹은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서울 부산을 가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테슬라는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는 차구나 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나 110만 명이나 본 그런 거대 동영상 컨텐츠를 보시고 잘못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동 중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으로 모든 종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계속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물고 늘어지실 분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틈만 나면 오토파일럿을 맹신하지 마세요 라는 식의 어떤 컨텐츠나 리포팅은 계속 해드릴 것이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마치 항문을 조이는 운동, 그 케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까먹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쪼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시시때때로 오토파일럿은 맹신하면 안 되는구나, 오토파일럿은 맹신하면 안 되는구나, 계속 이런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게, 상기시킬 수 있게 리포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오토파일럿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